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텔콘 RF 제약의 움직임을 함께 복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움직임이 특이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소름 돋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차트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어제 올린 영상 한 6분 30초 정도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보합을 맞춰주되 이 네 가지 선을 좀 만져주고 거래량도 좀 어제랑 엊그제 어제 올린 영상 기준으로 오늘 어제 엊그제 최근 며칠간의 거래량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운 좋게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희망사항은 강보합이었으면 양의 보합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강보합은 아니고 시가 대비해서 약간 하락한 보합으로 마쳤어요. 근데 이 약보합이 뭐 그렇게 안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가격을 맞추려는 어떤 힘이 집단의 힘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중간하게 뭐 4,810원, 20원 뭐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4,800원 보통 사람들이 10의 단위 땡땡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4,800원 이하로는 안 팔아, 4,800원 위로는 안 사, 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약보합, 강보합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요즘 회사를 안 나가고 있어서 사실 좀 엊그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제 동명이인이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엊그제 아침에 일찍 예약해서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저는 이제 기침을 자주 하는데, 비염이 있어서 기침을 자주 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서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텔콘 흐름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봤는데 그냥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가를 보니까 뭐 5천 몇백 원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저는 이제 이쪽에서 처음에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떨어지길래 좀 짜증 났었어요. 역시 텔콘이 텔콘 하는구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이때쯤 확인하니까 상당히 가격이 그래도 많이 아침 일찍 수준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고가가 뭐 5,400원이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텔코는 피레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레침 만들고 쑥 내려갔죠. 기사는 크게 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 그냥 좀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텔콘 RF 제약 미 투자사 FDA 신약 판매 급증, 코로나19 임상 연구 재개. 임상 연구를 했었나 보죠. 하다가 멈췄나 보죠. 엔다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0% 증가했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 비교해보니까 또 40%가 늘어났다. 그리고 L글루타민의 코로나19 임상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임상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시험적 처방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어쨌든 뭐 임상 등록을 하는 것 자체도 L글루타민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고,
시험적 처방 가능하다 뭐 이래버리면 더더욱 소비가 늘겠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랑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10,000명 약간 넘어서 이렇게 하루에 적게는 뭐 10명, 많게는 뭐 3, 40명 이렇게 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죠. 이 사이트 가시면 이게 맞나? 이 사이트 가시면 코로나19 현황을 전 세계 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인구도 나와요. 코로나 창이 아예 따로 있죠. 이거 엄청 정확해요. 우리나라 만약에 생방송으로 속보로 이렇게 3명 증가했다 하면 3명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 돼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서 토탈 케이스로 이렇게 보면은 순번 이렇게 딱 나열하면 미국 지금 200만 명 넘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막 4,000명씩 발생하고 있어요. 사망자도 100명대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미 쪽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영미권이었다 하면 영미권에서 이제 영미 플러스 유럽, 미국 플러스 남미까지, 남미 중동까지 이렇게 더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처를 나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막 이것저것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는 엄청 대처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확진세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최근 폭동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애초에 바이러스를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네. 나라 자체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코로나 뭐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위생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그냥 감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시위도 안 하고 집회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여기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임상 등록을 시작을 해버리고 뭐 렘데시비르건 뭐건 간에 여러가지 치료제들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올인을 안 할 거예요. 100% 효과가 있고 80% 효과가 있고 50% 효과가 있으면 100% 80%만 등록을 하는 거는 배부른 나라의 입장이고, 이렇게 확진자가 200만 명 가까이 돼버리면 100% 80% 50%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시험적 처방을 가능하게끔 등록을 할 겁니다. 지금 유가도 날리고 트럼프 머리가 엄청 복잡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어차피 다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말 맞다나 100명 투약해서 이 약을 투여하면 3명이 죽어.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 100명이 걸리면 한 15명이 죽어. 그러면 이 약을 투여를 허용을 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쉽겠죠. 네. 얼마 전에 살균제를 뭐 폐로 직접 투입하는 건 어떻겠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면은 렘데시비르건 뭐 엔달이건 말 맞다나 오피란제린 진통제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해도 금방금방 FDA에서는 처방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승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뭐 깐깐하게 이렇게 임상 등록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뭐 훨씬 더 잘 하겠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고 하니까. 텔콘이 투자한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인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가 자사가 개발한 엔다리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연구를 위한 환자 등록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엠마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SCD 치료 신약인 엔다리의 미국 판매가 24,000박스에 달해 한 박스에 뭐 얼마인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2018년에 비해 48%가 증가했다. 2018년에 16,000, 2019년에 24,000. 기존보다 150% 정도 매출을 올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올해 1분기에는 작년 1분기보다 40%가 늘었대요. 이거 많은 거거든요. 보면은 7,500개니까 15,000개씩 1년에 3만 박스를 팔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와요. 3만 박스면 재작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판매량이 오른 거고, 작년에 비해서는 한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이 증가세는 감소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유일한 대안적 치료제거든요. 어제 제가 올린 엠마우스 관련 뉴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최초의 치료제나 다름없어요. 겸상적혈구 질환 타겟 치료제로서는 거의 최초예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한편 L글루타민의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개발을 위한 임상을 위해 중단됐던 환자 등록이 다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코로나19 그 진단 검사를 코랑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단 검사 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면봉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코로 한번 톡 찍고 입으로 한번 톡 찍고, 그렇게 하면은 좀 후진적인 진단 검사 키트로 진단을 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최근에 막 진단 키트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죠. 거의 하루 내로 나와요. 24시간 내로 나와요. 짧으면 6, 7시간이면 나오고. 간단해요. 약 투약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2주면 2주 이렇게 투약을 해서 투약 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겠죠. 엠마우스는 L글루타민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위해 시험적으로 처방이 가능할지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L글루타민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까요? 호흡기 치료제인데 좀 의아하긴 합니다. 텔콘이 엠마우스에 공급하고 있다. 어쨌든 이거저거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효과 있다고 하면 진짜 대박이겠죠. 예전에 클로로킨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치료제인 것 같거든요. 별개로 지금,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지금 텔콘이 코로나19에 엮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슈는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크고요. 만에 하나 효과가 있다 해버리면 진짜 대박인 거고, 몇 배 가겠죠. 세력의 손이 바뀌는 일이 발생할 거고, 그거는 너무 희망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덮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주봉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저가가 이번 주 저가가
4,365원이고 고가가 5,400원이에요. 주간으로. 그러면 이 주간 5,400원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텔콘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랑은 지금 판이 달라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위에를 쭉 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선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왔어. 그 다음 다음날 약간 지지부진한 거 몇 번 보여주고 다시 이 선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 올라요. 근데 이때보다 더 저가예요, 지금이.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고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마조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엔 타고 올라가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지금도 갈 길이 멀거든요. 여기 21선, 61선, 빨간색, 파란색 선, 21선, 61선을 터치하고 점점 뭉쳐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렇게 움직이던 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던 게 점점 이렇게 판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에너지 응축 구간이라고 전문가님들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에너지 응축 구간. 그러니까 매도 예전에 사람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이 이때 많이 샀을 거예요. 사다가 툭 떨어지면서 물렸어요. 물린 사람들은 돈이 오죽 급하면 팔지 섣불리 이때 막 매도를 안 해요. 뭐 이때는 놀래서 막 팔겠죠. 그래서 안 파니까 거래량이 확 줄죠. 확 줄고 이때 한 번 더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이때 잘 안 팔았어요. 안 팔다가 최저점 찍었을 때 이때 엄청 많이 팔았죠. 그 말은 이때 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이게 바닥이다. 3,150원 찍었을 때 막 사서 올라요. 그래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오르고 막 하다가 거래량이 이때 폭발했죠. 상한가 가면서. 근데 이때는 상한가를 너무 급하게 가버리니까 못 사고 한 번 더 상한가 갔을 때 텔코는 두 번 연달아 상한가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거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흔드니까 당연히 사고팔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때쯤 많이 쌓였겠죠. 이때 산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원래는 이때 많이 사람들이 샀었는데 더 낮은 가격에 사람들이 더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물 벽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면서 평단이 여기서 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 매물대가 불편해. 주요 매물대가 기존에 예를 들어 8,000원대였다. 예를 들어요. 8,000원대였다고 하면 그게 이 지점까지 6,500원에서 또 매물대가 형성됐다. 그러면 8,000원에서 6,500원 사이 이 정도 평단이겠죠. 주요 이 매물 사람들의 일부러 세력이란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의 평단이 7,000원 중반이었다 하면은
여기서 흔들고 뭐 이렇게 요동을 치는 과정에서 평단이 조금 더 낮춰졌다. 그래서 6,500원 6,5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단가가 오면, 단가는 언젠가 한번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단가가 오면 엄청난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줄어들 거예요. 또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흔들면서 거래량 주고 터지고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건강한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당연히 신고가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처럼. 뭐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요렇게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요때쯤 한번 기보존에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많이 올랐죠. 그때 사신 분들 물타기 하다가 올랐어.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팔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요때 들어온 사람들은 이때는 잘 안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샀겠죠. 더 사다가 요때 한번 팔았을 수 있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때까지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급등 급락을 반복한 종목은 또 급등 급락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험을 살려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선을 다 터치하고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한 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5일선하고 121선 이 사이에서 한동안은 좀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좋은 뉴스가, 엄청 생각지 못했던, 기대도 안 했던 좋은 뉴스가 뜨면서 상상, 아니면 뭐 상한가 치고 20%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때처럼. 이제 그때는, 지금 이 차트가 기다리는 뉴스는 그런 한두 가지 뭐 단발성 뉴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큼직한 뉴스,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뉴스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이 구간이 60일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5,000원 정도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급한 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 텔코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한 10%, 20% 정도에서는 파셔야 돼요. 네. 급한 돈으로 하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텔콘에 그렇게 급한 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뭐 상패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상패 요건은 벗어났어요. 그리고 한 방에 상패시키는 뭐 그런 종목은 거의 별로 없거든요. 아예 뭐 지금 신라젠도 거래 정지가 됐지 상패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래 정지 오래도 했네. 남의 돈 갖고 사기치는 놈들은 진짜 다 죽여야 돼요, 진짜. 2200억? 이런 뉴스가 또 떴구나. 오늘 밤에 떴네요. 진짜. 이 돈이 다 우리 돈이에요. 이 돈이 개미들 돈이에요.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네. 네, 2200억 해가지고 뭐 몇 년 살다 나오면은 그 돈 그대로 있어버리면 누구나 다 사기치려고 하겠죠. 뭔가를 하겠죠.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라제는 좀 오래 갈 것 같고, 지금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에 들어가는 자금이라고 하면요, 파이라고 하면 파이, 되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 바이오 종목에 들어가는 자본 중에 하나인 큰 어떤 펀드 펀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관이나 뭐 외국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자금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특정 펀드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부 펀드는 코리아의 바이오 종목의 시가총액 순으로 퍼센티지를 매겨서 투자한다, 그렇게 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뭐 바이오 종목,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냐, FTSE 그리고 스몰캡, 이렇게 뭐가 영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뭐였죠? 예전에 텔콘이 차바이오텍 제끼고 들어갔던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수 추종 펀드가 있어서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시가총액 위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렇게 퍼센티지 매겨서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한국 바이오주의 시가총액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신라젠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시가총액, 바이오주 종목의 시가총액이 총 100조야. 그러면 신라젠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돼요. 그러면 1%, 이 자금에 투자한 이 펀드에 투자한 토탈 금액의 1%를 이 신라젠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텔콘도 있겠죠? 텔콘은 뭐 한 5천억 정도 돼요. 5천억 정도 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마찬가지로 100조라고 하면 1조가 투자됐었는데 0.5조가 텔콘에 투자가 됐었어. 근데 신라젠이 거래 정지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바이오주의 어떤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의 지수는 그대로야. 혹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신라젠 시총이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되던 자본이 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있죠. 신라젠 종목이 이렇게 악재가 떠버리면 공통적으로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조금씩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지면 또 투자금이 또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수는 그대로고 여러가지 국내 상황은 똑같은데, 신라젠만의 악재잖아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텔콘한테는 충분히 호재도 될 수 있다. 당분간은 여러가지 내적 조건은 좋다. 일단 여기는 꼭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꼭 지지를 해주면서 한 번 더 여기를 터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만 터치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정도는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4,800~900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5,000원 위에를 좀 안 차게 해야죠.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막 CCBB 가리다가 튀어오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끊긴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이 엔비디아 지포스 이걸로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화질을 좀 낮춰서 하고 있긴 오늘은 한 단계 더 낮췄어요. 원래 1080의 HD 화소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720화소로 이렇게 올릴 건데, 만약에 이번 영상도 영상 끊기거나 하시면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에는 당분간은 이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이 편하긴 편해요. 근데 다음에는 OBS 스튜디오나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펠콘 RF 제약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오늘 6월 3일, 지금 시간은 6월 4일 새벽인데 6월 3일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